내 사업을 하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의 날개를 달아주는 청년 창업 런웨이, 저는 현병수입니다. 네, 여러분, 뜨거운 한류의 인기 실감하고 계시나요? 드라마, 영화, 음악, 패션에 이르기까지 지금 세계인들이 한국의 일거수일투족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오늘 만나볼 주인공은요, 한류 열풍을 더욱더 빛나게 해주는 샤이닝 우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김민희 대표님을 소개합니다. 전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정말 샤이닝 우먼 나오셨습니다. 예. 정말 한류가 대세 아닙니까? 네. 예, 한류의 어떤 분야를 빛내주고 계시나요? 저를 보고 뭐 느끼시는 건 없으세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뭔가 느껴야 되는데, 예. 글쎄요. 끝입니까? 힌트가 막연하네요. 글쎄, 영화도 있고 예, 드라마도 있고 드라마. 또 K-팝 스타도 있고. 예. 저희 제작진이 절대 얘기하지 말라고 사전에 압박을 줬나요? 너무 힌트가 너무 광범위해서요. 네, 일단 준비한 화면을 보고 얘기를 나눠볼까요? 네. 예, 화면 보겠습니다. 그림 산매경에 푹 빠진 여자. 레이저로 새겨지는 각인. 원석을 관찰하는 모습까지. 이곳의 정체가 지금 공개됩니다. 전통의 새로운 가치를 전하다. 독특한 문화 콘텐츠로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에서 주목하고 있는 오늘의 주인공은 한류의 주역으로 떠오른 주얼리 디자이너 김민희 대표. 우리나라에 대표되는 영화나 드라마 그리고 K-팝 스타들의 장신구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사극, 현대극, K-팝에 이르기까지 우리 고유의 멋을 담은 디자인으로 다방면에서 활약하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아름다움으로 좀 많이 넣을 수 있는 대로 넣으려고 하는 편이에요. 철저한 고증을 바탕으로 재현된 궁중 장신구들 정말 아름답죠? 이런 꽃들도 이제 기존에 우리가 많이는 했는데 이런 색도 되게 괜찮아요. 가장 한국적인 색채를 담아내기 위한 눈물겨운 노력. 무엇보다 원석을 신중하게 선정하는 이유가 여기 숨어 있습니다. 그 원석의 컬러랑 이런 톤들이 굉장히 좀 고급스러우냐 안 고급스러우냐 이런 데 따라서 이제 그 앞으로 디자인 진행 과정이랑 전체적인 모습이 정해지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곳은 주얼리가 탄생하는 공간. 50년 경력의 세공 명인의 섬세한 손길을 거쳐 하나의 작품이 완성되는데요. 요거 좀 물려주시고요. 여기 좀 마무리하시고. 네, 알겠습니다. 컬러 감각을 넣어서 뭐 보라색, 또 금색 뭐 이렇게 그렇게 가면은 좀 생각에는 좀 어지러우실 것 같지만 화면에는 굉장히 화려하게 나와요. 마지막 단계는 주얼리의 정체성을 결정짓는 각인 작업. 수공예로 빚어낸 전통의 매력은 이제 세계인의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앞으로 김민희 대표가 그려갈 새로운 미래가 기대되는 이유겠죠? 한국의 아름다움을 담을 디자인을 많이 개발해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그런 회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가장 한국적인 아름다움으로 세계 무대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모습. 앞으로도 응원할게요. 네, 주얼리였군요. 예, 어쩐지 이 액세서리가 남다르다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도 우리 대표님의 작품이신가요? 그렇죠. 신라 장신구를 모티브로 한 네. 주얼리입니다. 금인가요? 왜냐면 굵기가 네. 이 정도의 금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금이에요? 도금인가요? 그거는 상상에 맡기셔야죠. 상상이 안 돼서 깨물어 볼 수가 없어요. 제가 여기서 깨물어 보는 건 웃기잖아요. 그죠? 예. 그뭐 게임으로 보셔도 됩니다. 그건 또 그림이 좀 좋지가 않습니다. 너무 이렇게 직접적으로 나오시니까 그러면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볼게요. 네. 뭐 아까 이렇게 사무실인가요, 여기요? 네네. 보니까
그 작품들이 이렇게 나란히 있더라고요. 네. 예, 한류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작품들 어떤 작품들이 있었습니까? 아, 저희가 선덕여왕도 했고, 오. 또 해를 품은 달도 했고, 또 별에서 온 그대도 했고, 네네네. 최근에 이제 영화 아가씨 이런 어. 것도 많이 했고, 해외에서 인기 있는 작품들을 다 골라서 하셨네요. 골라서 얘기를 하신 거죠? 그렇죠. 그런 작품들, 대표적인 작품들. 네. 네. 아니 한류 열풍을 어느 정도 예상을 한 상태에서 창업을 하신 거예요? 아니면 어떻습니까? 그거는 그냥 이제 저는 저희 나라 유물의 아름다움이 너무 예쁘고 네. 이게 현대적으로 사용하면 뭐 되게 좋겠다 그냥 단순히 그런 생각에서 이렇게 하게 됐는데 이제 거꾸로 그런 게 개발되다 보니까 드라마 하시는데 오시고 이렇게 오시고 해서 일이 또 한류랑 연결이 된 거죠. 아 그렇습니까? 지금 거의 뭐 한류 열풍에 네. 어떤 주얼리에 주목받고 있는 예, 대표님의 어떤 작품들이 인기가 있는데 네. 지금부터 대표님의 창업 스토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생각하고 이제 뭐 그 제품에 대한 이해도 없고 어떻게 만드는 줄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거 어떻게 해서 목걸이나 뭐 이런 거 해서 하면 되게 좋겠다. 수출은 하고 대금은 저한테 안 돌아오는 이런 구조가 있더라고요. 세상을 몰랐나 봐요. 저는 그때 이제 용단을 냈죠. 안녕하세요. 저는 미니아트 주얼리의 김민희라고 합니다. 저는 원래 주얼리 디자인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전반적으로 예술은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림도 좋아하고 이제 여러 가지를 하다가 지금은 행복한 주얼리 디자이너가 되었죠. 그런 스토리를 조금이나마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원래 이제 첼로를 전공해서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고 또 이제 결혼한 상태에서 일을 특별히 할 생각은 안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냥 첼로를 가르치는데 또 첼로 가르친 학생이 콩쿠르에 또 중요한 상을 받았다고 어머님이 이렇게 신라의 태안이식 귀걸이를 이렇게 모조품 있잖아요. 그런 거를 선물 하나 주셨는데 저는 이제 이전에 뭐 제가 특별하게 우리나라 고전에 특별한 관심이 있거나 또 특별히 좋아하거나 이런 사람은 아니었는데 왜 그게 그렇게 예뻐 보였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냥 이거 어떻게 해서 목걸이나 뭐 이런 거 해서 하면 되게 좋겠다. 쉽게 생각하고 이제 이렇게 좀 다르게 현대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주얼리 업계에 어떤 분이 보시더니 이전에 이런 거는 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이태리에서 공모전이 있는데 한번 내보시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좀 큰 대회였기 때문에 성에서 전시회를 했는데 그 성에서 그 작품을 보신 미국의 어떤 분이 또 연락이 왔는데 그 좀 굉장히 큰 회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품을 해보고 싶다. 우리는 뭐 수백만 개 팔고 어떻게 하는데 저는 이제 작품 하나밖에 없는 사람이 뭐 그 제품에 대한 이해도 없고 어떻게 만드는 줄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런 제의를 받아서 정말 앞으로 우리나라의 뭐 이런 아름다움을 그런 거를 만들면은 현대적으로 만들면 뭐가 좋은 일이 생기려나? 너무 정성 들여서 상을 탈 때 그 만들어진 작품을 가지고 그거를 조금 개조해서 나눠 쓰고 다닐까 하고 이런 식으로 또 조금 더 작게 몇 가지를 만들어서 제가 하고 다녔어요. 제가 평소에 그림이나 전시회를 보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이제 예술의 전당이나 국립현대미술관 이런 데 이렇게 하고 다녔더니 또 거기 매니저 되시는 분이 그 주얼리 어디서 하셨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본 적이 없는데 너무 예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좀 납품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우연스럽게 이제 납품을 하면서 일이 시작이 됐죠. 저희가 처음에 이제 그 보석을 디자인할 때는 아까 저기 그 화면에 나왔지만 원석이 되게 중요해서 원석을 찾는 노력도 되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이는 대로 관심을 갖고 거의 이제 좋은 거를 많이 이제 보유를 하고 싶은 생각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만드는 분들도 제가 이제 공장장님을 만나려고
처음에 이제 저희도 이제 간단한 세공이나 뭐 이제 이런 거는 어느 정도는 다 할 수는 있지만 정말 이게 누금이나 저희가 하는 거는 신라 시대의 그런 세공법을 쓰는 거거든요. 세선법이나 투각법, 이제 누금 세공법 이런 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닌데 정말 그거를 잘하고 또 저는 개인적으로 모든 일을 할 때 이렇게 내가 일을 해서 행복한 사람이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공장장님을 만나고 정말 얼굴에 이제 평온함이 있으시고 행복하시고 성품이 좋으시고 그런 분을 만나서 이제 여직 같이 일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전에는 사실 많은 분들을 만나서 또 이제 좀 실패를 한다는 거는 이제 좀 마음에 안 들게 나와서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정말 힘들었는데 이런 것들이 이게 제가 하는 노력이 정말 여러 시장이라든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모든 거를 알아볼 때 사실 그 과정이 굉장히 힘들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내가 좋아하면 그게 힘들다고 안 느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방송을 또 많이 하게 된 계기는 이제 제가 이제 청담동에 샵을 열고 이제 MBC에 어떤 분들이 이제 드라마를 하나 제작하시는데 저희 누금세공이나 상복시대 그런 세공법이 들어간 그런 주얼리를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선덕여왕이라는 드라마를 제작하시면서 이제 또 거기서부터 해를 품은 달름 히트작을 쭉 많이 하다가 드라마에서 이제 히트를 한 다음에 이제 영화 쪽에서 이제 좀 좋은 작품을 좀 몇 개 하다가 이제 지금 저희가 하는 일이라고 하면 이제 드라마도 굉장히 지금 광범위해졌죠. 네, 제가 이렇게 드라마랑 이렇게 이제 했다고 이제 말씀을 드리니까 혹자는 되게 쉽고 행운이 그냥 찾아왔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 제가 지금 뭐 성공한 걸 몇 개를 얘기를 하자면 사실 안 성공한 거는 100편이 넘어요. 그리고 이제 정말 저희가 심혈을 기울인 디자인들도 사실은 드라마가 망하면은 관심을 아무도 안 가져줘요. 별에서 온 그대 이런 드라마를 만나려면 기본 한 50편은 그냥 보내고 나서 만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성공한 드라마 안에서만 성공한 작품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또 이제 그런 것도 어렵고 저희가 정말 그러니까 심혈을 기울여서 예쁘게 디자인하고 예쁘게 만들고 가진 고생을 다해서 기법을 창출을 해도 드라마가 안 되면은 그 작품은 호응을 못 받는다는 뜻이죠. 그 중간에 또 이제 제가 또 어려운 경험이 있다면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사업을 처음부터 이렇게 뭐 계획하고 사업에 대한 공부를 하고 이렇게 시작한 사람이 아니어서 세상을 몰랐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처음에 이제 제가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대장금이라는 드라마가 굉장히 히트를 해서 이제 외국에 수출을 하자고 하면서 이제 제의를 주셨는데 수출은 하고 대금은 저한테 안 돌아오는 이런 구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회에 나가니까 저도 경험 못할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저는 그때 이제 용단을 냈죠. 이제 심성이 좀 안 좋으신 분들은 거래를 하지 않는 게 더 좋겠다 해서 손해를 일부 보고 그 다음에 더 안 드렸어요. 근데 같이 일한 분 중에 이게 미리 간 거를 어느 정도 받고 또 해달라 이럴 때 응했기 때문에 그게 눈두덩이처럼 이렇게 불어나신 분들이 있어요. 손해본 애기. 그래서 그 어려움에 닥쳤을 때 그런 결단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예쁘게 다 맞춰서 해도
또 이제 방송이라는 게 또 이제 어떤 이제 좀 분이 이제 또 거기서 딴 거를 또 갑자기 원하시면 또 그렇게 될 수도 있고, 그런 경험을 다 삼아서 지금은 드라마를 제작을 할 때 소통이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만 예쁘다고 되는 게 아니라, 물론 제가 이제 드라마 거를 개발할 때는 대본도 읽고 또 시대적인 상황이나 뭐 이런 것도 다 공부를 해서 개발을 하고, 또 어느 정도의 고전을 믹스를 할 것이냐 이런 것도 다 감안하지만, 또 이제 스태프분들의 생각은 또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감독님, 또 이제 작가님, 또 분장하시는 분, 또 의상팀, 이렇게 소품팀, 그분들이 전부 이제 방송에 오래된 경력을 갖고 계시니까 모두 다 이제 각계 이렇게 시각이 다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제 이게 드라마나 영화나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작업하는 거는 여러 사람의 소통, 여러 사람과의 소통, 미리 이제 그 생각도 들어보고 반영을 좀 해주고 이제 그렇게 가면은 이제 성공률이 높은 거죠. 누구나 이제 일을 하다가 힘든 상황이 올 수도 있고 또 어려울 때가 오지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좋아하는 마음이 있는 일을 해야지 이제 그럴 때를 이겨나갈 때 정말 중요한 위치에 있게 되는 정말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뭐 조금이나마 이제 뭐 여러분한테 이제 팁이라고 드리면, 정말 이제 생각해 보시고 정말 내가 좋아하는지 그거를 이제 생각을 하시고 이제 일에 접근을 하셔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도 젊으시니까 많은 공부를 하고 경험을 쌓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연 잘 들었습니다. 예, 대표님의 강연에서 이제 듣다 보니까 거의 뭐 이제 드라마나 영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계속 작품들이 계속 이어가잖아요.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예. 그 남들이 하지 않았던 것을 시도를 하셨으니까. 국민대학교 대학원을 다니면서 네. 김승희 교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너무 처음부터 보석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저같이 못했을 거라고. 네네네. 왜냐하면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좋아서 하는 마음. 그러니까 이런 걸 너무 이제 따지고 계산을 하면은 할 수 없는 일이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예. 창업을 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창업은 이제 처음에 이제 그 해서는 거의 약 한 20년. 20년 처음부터 정도. 해서 조그맣게 일한 거부터는. 어떻게 보면 인생의 절반을 첼로를 공부를 하시다가 그 이후부터는 이제 주얼리에 관련된 공부를 하신 거잖아요. 네. 좋아하는 일을 하라고 아까 강연 중에서도 계속 얘기를 하셨는데 첼로는 좋아하지 않아서 그만두신 거였습니까? 아니, 그런 생각도 좀 들잖아요. 내가 지금 뭘 해야 될지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을 청년의 나이 때, 네. 아, 내가 이걸 좋아하는 건가 좋아하지 않는 건가 판단이 안 설 때 정말 과감한 결정을 내렸어야 했잖아요. 어려서부터 어머님이 보통 뭐 아기 때부터 가르치죠. 네. 그래서 언니는 바이올린하고 언니는 피아노 한다면 너는 무조건 첼로였어요. 기본적으로 좀 집안이 좀 괜찮았네요. 이게 음악적으로 이렇게 밀어주려면 자본력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내가 선택한 거에 대한 자부심 이런 게 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제가 크게 또 사업할 성격도 못 되고요. 네. 또 그렇다고 해서 또 일을 많이 사업에 대해서 알지도 않았잖아요. 그랬는데 한 거는 그냥 내가 선택했다는 거에 대한 무모함, 예. 도전. 그 좀 무모한 도전이었어요. 사실은 네네. 깜짝 놀래고 있어요. 사실 주위에서는. 네네. 그렇게 이제 그 영화나 드라마의 여러 작품에 정말 유명 연예인들이 나와서 대표님의 주얼리를 착용을 했을 때 네. 이게 또 파급 효과가 아무래도 크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됐을 때 이게 디자인을 조금 카피를 하거나 아니면은 조금 동종업계에서 좀 비슷하게 만들어서 판매를 하는 그런 사례도 있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드라마를 저희가 발표하면, 그러니까 남대문에 그 사진을 들고 사가기 때문에 스톤이 다 솔드아웃이 되고 정말 많죠. 여러 가지 경우로 많은데 심지어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공개적으로 아예 뉴스에 내시는 분들도 있더라서 깜짝 놀래가지고. 네. 근데 저는 깜짝 놀란 거는 정말 좀 예쁘게 좀 만들어주지, 저희는 필사를 해서 만든 건데 예. 너무
제 생각에는 좀 안 예쁘게 만들어서 되게 속상해서 그분을 만나러 갔어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만드셨느냐 아, 그랬더니 너무 못 만들어서. 못 만들어서 예. 그래서 만나러 갔더니 이런 답변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만들려고 변호사와 변리사를 100명을 만났다. 정말 100명을 만났을까요? 그런 것 생각- 같아요. 아, 서류를 100명을요? 이만큼 준비했어요. 어떻게 돼도 어떤 상황이 돼도 저작권은 저희한테 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런 노력을 하시지 말고 정식적으로 디자이너랑 컨택을 해서 디자이너도 좀 키워주고 하실 생각은 안 드셨는지요.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왔어요. 아, 그렇게 말만 하고 오셨습니까? 아니 왜냐하면 사실 이제 그게 성공한 디자인의 반증이기도 해요. 네네. 안 성공한 디자인은 절대 카피가 네. 안 나와요. 예. 자, 그렇다면 여기 있는 현장에 우리 또 소리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방청객분들 중에 대표님에게 사업적으로 나는 이게 궁금하다. 그 처음에 주얼리 디자인 공부를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나요? 주얼리만 보고 주얼리도 사실 여러 분야가 있거든요. 마리 주얼리지 하이엔드 주얼리가 있고 예물 주얼리가 있고 또 한국 장신구가 있고 은 액세서리가 있고 또 그 이하 여러 가지로 나뉘고 디자인도 이렇게 여러 가지로 세분화가 돼요. 주얼리를 공부하고 싶다면 오너라면 그 모든 거를 사실 기본은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기본은 알고 있고 내가 요거를 해보니까 나는 공장에서 만들고 작품을 만드는 게 좋다. 이러면은 이제 공방 중에도 작품을 만드는 공방이 있을 것이고 생산을 하는 공방이 있고 여러 가지예요. 그러니까 그런 데를 찾아가고 아니면 난 판매를 하고 싶다. 그럼 백화점이 좋으냐, 샵이 좋으냐 이거를 다 찾아보고 그렇게 좀 공부는 포괄적으로 들어가야 돼요. 저희 청년창업 런웨이의 공식 질문을 드릴게요. 네. 대표님에게 주얼리란 무엇일까요? 저한테 주얼리는 저예요? 저의 갑자기 손 안에 큰 세상이라고 생각해요. 내 손 안에 큰 세상. 주얼리는 사실 크기가 네네네. 내 손 안에 있을 정도로 작지만 네. 그 안에 나의 생각도 있고 디자인도 있고 나의 모든 것이 있을 수도 있고 네네네. 그 가치도 아시다시피 네네네. 무한 무궁무진하다라는 네, 그럴 얘기를 하고 수 있어요. 싶으셨죠. 네, 이 손 안에는 정말 큰 세상이 있는 겁니다. 우리 네. 대표님 안에는. 그것이 바로 주얼리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대표님이 꿈꿔 나가시는 런웨이는 미래 런웨이 어떤 모습일까요? 제가 살아있는 동안 이 일을 열심히 해서 한국적인 디자인을 바탕으로 한 또 세계적인 명품 주얼리를 탄생시키는 것이 저희 목표고 네네. 저희 런웨이죠. 네, 대표님의 어떤 주얼리를 향한 지치지 않는 열정으로 네. 첼로같이 관두시면 안 되는 겁니다. 예, 끝까지 이 열정으로 네. 세계인에게 사랑받는 한국인의 주얼리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혹시 보이지 않는 미래가 두려워서 도전 대신에 먼저 포기를 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당신의 심장을 두근거리게 만드는 꿈이 있다면 일단 도전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 순간 행복해지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청년 창업 런웨이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수많은 식물을 정성껏 관리하는 모습.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열린 의문의 시상식. 한자리에 놓여있는 마네킹까지. 이곳의 정체가 궁금하다면 청년창업 런웨이에서 확인하세요. 요새 세상에는 선배님 말보다 후배님 말을 많이 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세상이 정말 급변하게 많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누구라도 바뀌는 세상에 눈을 열고 많이 듣고 거기에 동참을 해야지 또 시대에 맞는 일을 또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내일을 즐길 시간, 즐거운 마음으로 도전하세요.